잘 계셨죠? 이제 뭐 남쪽에는 봄이 많이 왔어요. 우리 이쪽에도 조금 있으면 이제 이쪽에 뭐 벚나무부터 해가지고 꽃이 올라올 건데 꽃이 올라오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제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일주문 옆에 있던 건물들이 철거되면서 성역화 불사 속으로 들어갔네요. 그래서 좀 그쪽이 환해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조계사 마당하고 대웅전이 이렇게 잘 보이고 그래서 더 좋습니다. 그래서 또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키고 뭐 이런데 사람들이 더 많이 동참할 것 같고 또 말하자면 꼭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조계사를 방문하고 그러면 뭐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함께 마음을 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성역화 불사가 지금 한참 열심히 되고 있는데 우리 성역화 불사를 담당하는 그 성역화 본부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최근에 보니까 그 채식데이, 기부데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매주 목요일 날 점심 한 끼 정도는 좀 채식만 좀 하자, 검소하게 좀 먹자. 그렇게 해서 1,000원 정도를 기부하자, 성역화 불사에 기부하자,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큰 부담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곧 조계사 마당 어디 한 군데에도 안내판 같은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식데이, 기부데이, 뭐 매주 목요일은 채식하는 점심시간에는 채식하는 날이다, 뭐 기부하는 날이다, 뭐 이런 말이에요. 채식데이, 기부데이. 뭐 경상도 말라도 경상도 말 중에 그런 데이 있죠. 채식하는 데이 뭐 이런 거. 그래서 1,000원씩 기부해서 또 성역화 불사하는데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1,000원 아끼셨다가 그날 점심 때 뭐 들리는 말로는 채식이 더 비싸다는 말도 있긴 있더라마는 어쨌든 그런 좋은 뜻에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뭐 시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제가 옛날 동화 얘기나 좀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생텍쥐페리가 썼던 어린 왕자 기억하십니까? 어린 왕자가 저도 옛날에 어렸을 때 읽어보고 어른이 돼서 스님이 돼서 또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스님이 돼서 읽어보니까 거기에 큰 깨달음들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뭐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고 조금 좀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린 왕자가 이렇게 그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보여주면은 다 이렇게 우리 어른들 쓰시는 중절모 있죠? 중절모 모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린 왕자는 모자가 아니고 큰 뱀이, 보아뱀이라고 하는 건 큰 뱀이 코끼리를 먹은 그림이에요. 그런데 코끼리를 뱀이 먹으면 꼭 모자처럼 배가 훌뚝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림을 보여주면서 뭐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모자라고 이제 했는데 어린 왕자는 이해를 하지 못하죠. 이렇게 무서운 그림을 어떻게 사람들은 모를까? 그런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어린 왕자가 사는 별에는 나무, 보아밥 나무라고 하는, 바오밥 나무라고 하는 그런 나무가 한 3그루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무하고 그 다음에 또 조그마한 화산, 이렇게 화산 폭발하는 거 아시죠? 그런 화산이 조그마한 게 한 3개 있는가 봐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장미꽃 씨가 어디서 날라와 가지고 장미꽃하고 이렇게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바오밥 나무는 굉장히 그 빨리 자라고 큰 나무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뭐 가지치기를 좀 한다든지 뭐 이렇게 너무 많이 씨가 나오면 뽑아서 없애다든지 뭐 이런 것을 매일 해야 돼요. 매일 안 하면 어느 순간에 그 바오밥 나무가 자라가지고 숲을 이루어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빨리 자라는 바오밥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화산이 구멍이 세 개짜리 화산이 있는데 이것도 매일 입구를 청소해 줘야 돼요. 청소 안 하면은 입구가 막히면은 나중에 큰 폭발이 일어나요. 그러면 아마 별 전체를 폭파시킬지도 모르니까 매일 청소해 줘야 돼요. 그런 어떤 별나라가 이상한 별나라인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다 그 비유가 이렇게 있는 얘기들인데 우리도 매일 청소해야 되죠. 집안 청소 매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지가 많이 쌓이죠. 뭐 먼지 많이 쌓이고 세탁기 안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청소 안 하면 아마 집에 있는 물건들이 거실이고 어디고 다 나와가지고 아마 사람도 못 다닐 거예요. 그래서 매일 청소해야 됩니다.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뭐 매일 해가 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의자를 매일 이렇게 옮겨가면서 해를 44번이나 봤다나 어쨌다나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그래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문제는 어느 날 씨앗이 하나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이제 보니까 좀 이쁘게 자라는 거예요. 조그만 게. 그래서 가만 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장미꽃이 피인 거예요. 그래서 장미꽃이 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향기도 나고 꽃도 이쁘고. 여러분들 집에도 장미가 있죠? 거사님은 집에 장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있으세요? 담 옆에 있으세요? 아, 사모님이 장미 아니시고? 그래서 그 장미가 처음에는 이렇게 물도 주고 이뻐해주고 그러니까 좋았는데 향기도 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놈의 장미는 시샘이 많아. 맨날 지만 이쁘라고 해주라고 그래. 이해됩니까? 맨날 자기만 바라봐 달래. 자기만 이쁘다고 해달라고 하니까 어린 왕자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맨날 자기만 봐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귀찮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장미도 그러시죠? 거사님들 이해되십니까? 장미 때문에 좀 좋기도 하지만 피곤도 하시죠? 거사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신 거 보니까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 장미는 향기가 이렇게 좋고 이쁘기만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자세히 보면 가시도 있어요. 가시가 또 그냥 안 만질 때는 괜찮은데 가시 찔리면 또 아파요. 가시가 뭔지 아세요? 장미 가시가 뭔지 아세요? 뭐 질투, 잔소리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장미는 이쁘기만 한 게 아니고 가시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장미는 함부로 다루면 안 돼.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잘 다뤄야 돼요. 장미에게는 늘 이렇게 적당하게 그 칭찬도 잘하고 격려도 잘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가끔은 용돈 아꼈다가 빨간 루즈도 사주고 그래야 가시에 안 찔리지. 그걸 안 했다 그러면 찔려요. 거사님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실은 어린 왕자가 혼자 밥 먹는 혼밥족이에요. 혼자 밥 먹어요. 이제 살짝 추우면 문 닫아도 됩니다. 살짝 추우면 문 닫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어린 왕자에 나오는 별들의 주인공들은 사실은 다 혼자 밥 먹는 혼밥족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요새 우리 혼밥족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혼자 밥 먹는 거는 말하자면 뭐 경제적인 여건이든 또 사회적인 여건 여러 가지가 다 연결돼 가지고 혼자 밥 먹을 수밖에 없는 사회가 지금 우리 좀 되고 있어요. 그 혼자 사니까 어떻게, 결혼 못 하니까 아기가 당연히 안 태어나겠죠? 아기가 안 태어나면은 인구가 이렇게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감소하면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미래 사회가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우리 혼밥족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가나 사회가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텍쥐페리가 그런 걸 내다봤는가 어쨌는가, 여기 주인공들은 다 혼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어린 왕자가 매일 청소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장미 때문에 피곤해가지고, 이거 바람 좀 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별나라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는데, 하필이면 또 이제 옆에 동네 어떻게 사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갔더니, 그 옆에 동네 별에는 왕이 사는데 혼자 살아요. 왕이. 그리고 왕이 혼자 살면 왕이에요? 예? 왕 맞습니까? 왕은 신하도 있고 백성도 있고 그래요? 왕이지. 어쨌든 혼자 사는 왕이에요. 그러면서 왕이니까 옷도 멋지게 입고 혼자 앉아가지고 매일 명령을 내린대요. 뭔 명령을 내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어린 왕자가 방문을 해가지고 하고 기침을 하는데, 기침을 하기 전에도 왕이 허락하기 전에 기침을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기침을 허락하노라 해야 또 기침도 컬럭하고 뭐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 왕이 있어요. 그래 어떻게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래도 이제 왕이 이렇게 혼자 살면서 뭔 명령을 내리고 뭘 하냐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해지는 석양을 좋아했던 모양의 어린 왕자가 석양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통치 철학상 아직 때가 안 됐다고. 사실은 왕이 명령을 하든지 말든지 때가 되면 석양은 지는 건데, 왕이 또 그렇게 또 권위를 내세우고 그래 말을 해요. 그러냐고. 그런데 사실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신하도 있고 백성도 있고 뭐 그래야 왕이 존재하는 건데, 무슨 얘기냐면 관계가 있어야, 서로가 존재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났다 이렇게 말하려면 옆에 못난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쁘다라고 생각하려면 옆에 좀 보통 생긴 분이 옆에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 살면서 늘 상대가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같이 협력해야 될 상대가 있어야 내가 있고, 또 내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 있어야 그래야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왕이라고 하는 것도 백성이 있어야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세상 사는 것도 옆에 친구도 있어야 되고 동료도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서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나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나 동료나 또 도반이나 이런 사회 관계, 서비스망, 심지어는 버스, 운전기사, 전철, 이런 세상의 모든 것이 있을 때 내가 존재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왕이다. 왕이 중요하다. 이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나 자연이 있을 때 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 나와 관계 맺고 사는 사람들이나 또 사물, 자연 이런 것들을 왕처럼 이렇게 친구처럼 대우하고 존중할 때, 그때 나라고 하는 존재도 있다 하는 얘기를 어린 왕자에서 해주는 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린 왕자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은 마음대로 이제 해석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관계 속에서 내가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는 왕이 잠시나마 좀 돼보죠. 왕이 돼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 때만 쓰면 뭐든지 다 해줬잖아요. 그죠? 잠시 때 써버리면 안 되는 거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런데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도 당신이 왕인 사람들이 들어 있어요. 집안에 보면 제왕적 아버지, 제왕적 할아버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요즘에는 제왕적 어머니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상호 관계 이런 것을 잘 말하자면 알고 우리 서로가 이렇게 함께 존재할 때 왕도 존재할 수 있다. 내가 존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왕이 뭐든지 명령 내려야 되고 당신 혼자만 왕인 척하고 하니까 이제 어린 왕자가 재미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별을 떠나고 옆에 별로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옆에 별에는 갔더니 별이 쪼만해요. 여기 나온 별들은 다 그렇게 작아요. 근데 이 별은 1분에 한 번씩 해가 뜨고 해가 져요. 그냥 떴다 졌다 하는 거예요. 해가 뺑뺑 도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별이 작은지, 별이 작아서 그런 건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혼자 사는 사람이 있는데 가로등에 불 켜는 사람이 혼자 살아요. 밤이 되면 불을 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 켜는 사람이 있어. 가로등지기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밤만 되면 불을 켜요. 근데 1분 후엔 다시 낮이 될 거예요. 해가 다시 떠. 밤이 지고. 그러면 또 꺼야 돼. 또 1분에 한 번씩 불을 켰다가 껐다가 얼마나 참 피곤하겠어요. 1시간이면은 한 60번 불을 껐다 켰다 해야 되니까 귀찮겠죠. 그래서 귀찮아, 피곤해. 예, 피곤하다고. 1분에 한 번씩 불을 껐다 하려니까. 그래서 어린 왕자가 놀러 오니까 이제 그 푸념을 해요. 나는 이 별에서 혼자 사는데 피곤해 죽겠다. 왜냐면 맨날 가로등을 꼈다 하니까 피곤해 죽겠다고 푸념을 해요. 그래 어린 왕자가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면 잠시 좀 그 가로등 밑에서 떠나서 산책을 하면 되지 않냐. 이해되셨어요? 1분에 한 번씩 밤낮이 되니까 밤이 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낮 동안에 계속 걸어가. 이렇게 시간하고 똑같이 걸어가 버리면 밤이 없어져.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면 간단하죠. 불 켤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조언을 해줬는데도 그 가로등지기는 말은 맞거든. 그런데도 안 된다고 그래요. 왜 안 되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가로등 켜는 것을 명령을 내려놨답니다. 자기가. 그래서 자기 명령에 따라야 된대요. 예. 밤에 불을 켜는 건 누구를 위해서 켜는 거예요? 혼자 사니까. 자기를 위해서 켜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명령 바꾸면 되겠죠? 불 안 켜면 되잖아. 에? 걸어가서 한 발짝만 옮기면은 또 낮으니까 굳이 불 켤 것도 없는데 명령을 바꾸면 되잖아. 그런데 한번 자기가 이렇게 옳은 것이다 라고 딱 정해놓으면 자기가 정해놓은 원칙은 꼼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래요? 명령을 그대로 할래요? 바꿀래요? 어떻게 바꿀래요? 좀 편안하게 바꾸면 되겠죠? 예. 근데 우리 살면서 어때요? 우리가 뭐 정해놓으면 불편하는데도 바꿔요, 안 바꿔요? 원칙 좋아하시는 분은 절대 못 바꾸죠? 예. 근데 이 명령은 누구를 위해서 내려놓은 명령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내렸죠? 편안하고 행복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명령이나 이런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않으면 바꿔야지. 행복하게.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것을 하고자 하는 뜻이 원래 무엇이었는가 이걸 생각해 가지고 생각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한번 어떤
도구마라고 그러죠. 어떤 사상 속에 탁 들어가 버리면 그걸 못 바꿔. 그런 데서 깨어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우리 조사 스님들이 말하기 이전의 소식이다 해가지고 화두 뭐 어떤 걸 물어보면 화두를 딱 던져가지고 그 말 자체보다는 말 속에 들어있는 뜻을 생각하라는 뜻으로 말 이전의 소식 이렇게 해서 화두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놓기도 하셨는데 어쨌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생각이나 말 이전에 원래의 취지, 근본 이치 이런 걸 생각해서 이렇게 사물을 생각하고 살아가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새도 이렇게 가만 보면은 본질에 대한 생각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국민을 사랑하고 생각한다고 말로만 맨날 그러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경우는 좀 이 어린 왕자를 읽고 생각 좀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말 이전의 소식, 말 속에 담긴 진짜 뜻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그 가로등지기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또 다른 별나라로 또 가는데 그 옆에는 이제 여우를 만나요. 그래서 여우하고 이제 만나서 이렇게 가까이 좀 지내보려고 그러니까 여우가 좀 가까이 안 와.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좀 지내보자 그랬더니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가까이 오려면 이렇게 당신하고 나하고는 길들여지지 않아서 가까이 올 수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길들여지는 게 뭐냐 그랬더니 좀 이렇게 친해지는 거잖아요. 서로가 이해가 되고 뭐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신뢰가 쌓이고 이런 것을 길들여진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나하고 보내는 시간을 좀 더 많이 보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사람 사귈 때 처음에 서로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좀 많아야만이 사귀어지는 거죠. 저 사람을 알고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는 건데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좀 가져야만이 그래야 길들여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들여지는 사이는 반드시 책임이 또 따른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서로 가까워지면 책임도 생기는 거죠. 가족의 구성원이 생기면 서로를 이해하는 좋은 사이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 책임과 의무가 따른다는 거 이제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워지고는 싶은데 책임과 의무는 다 하지 않으면 안 되고 가까워질수록에 사실은 책임과 의무가 함께 따른다는 거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여우가 좋은 얘기 많이 해줘요. 너가 어린 왕자한테 그러죠. 너가 여기 4시에 나타난다고 약속을 했으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하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사람 만나려면 1시간 전부터 행복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 사람이 좀 많이 있기를 바라고 저도 여기 법회하러 오려면은 저는 한 달 전서부터 기분 좋습니다. 조계사 법회 저는 최근에는 오래간만에 왔는데 조계사 법회 오려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마음으로 봐야만 보인다 이런 얘기합니다. 또 사람과 사람의 정도 마찬가지고 또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은 마음으로 봐야만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뜨고 좀 겉으로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여우가 해줍니다. 우리는 또 좀 지혜가 좀 약삭빠르고 좀 가볍게 잘 움직이는 사람을 여우 같다고 하잖아요. 여우가 지혜는 확실히 있긴 있는가 봐요. 여우가 여기서는 참 말도 잘해. 중요한 재밌는 말도 잘하는데 또 뭐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디에 또 뭐 샘물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또 뭐 어린 왕자랑 같이 얘기를 하면서 밤하늘이 아름다운 것은 아마 별이 있어야 아름답겠죠.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 삶에도 삶이 아름다운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힘든 여정들, 노력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힘든 과정들,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 삶이 아름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을 잘 지키고 갖고 가고 하려면 열심히 노력하고 또 수행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정진하고 해야만이 아름다운 별을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린 왕자 너는 나에게는 단 한 명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렇지만 사실은 나랑 관계 맺고 있는 지금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단 한 명의 사람이라는 거, 이런 걸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다 소중하고 귀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렇듯이 별나라에 자기 어린 왕자가 원래 있던 별에 그 장미가 맨날 자기만 바라봐 달라고 하니까 좀 귀찮았었잖아요. 그랬는데 어떤 지구라고 하는 별에를 갔더니 저희는 장미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는 장미가 단 한 송이밖에 없는 줄 알고 엄청나게 귀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알고 봤더니 장미가 많은 거예요. 그렇지만 단 하나의 장미다. 어린 왕자와 그 장미와의 사이에 맺어진 단 하나의 장미다. 단 하나의 관계다. 그렇게 소중한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귀찮아하는 것보다도 말하자면 단 하나의 관계라고 하는 거, 그런 것에 눈을 뜨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스스로 이제 깨쳐가는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아름다운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만한 고통과 인내와 또 노력들, 의무, 책임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하고 그랬을 때 아름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지켜낼 수가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왕자는 결국에는 여행을 마치고 다시 자기 별나라로 이제 돌아가죠. 말하면 별나라를 다니면서 얻어진 체험들을 가지고 자기 별로 가서 아마 더 행복하게 살 텐데 이제 아마 틀림없이 옛날보다도 더 바오밥 나무도 적절하게 잘 매일 관리할 거고 또 화산의 입구 청소도 또 더 열심히 할 거고 또 장미꽃 한 송이하고도 더 많은 대화를 하고 더 잘 가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여러 여행을 통해서 얻어진 어떤 경험들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그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혹시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뭐 왕이 자기만 왕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가로등지기가 생각을 못 바꾸고 자기가 이렇게 한번 어리석음에 갇혀서 산다든지 이런 일이 없는지 돌아보고 또 이웃과 함께 또 이렇게 서로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관계는 항상 관계 속에서 있다는 거. 나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관계 속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 때 자식이 있고 자식이 있어야 또 부모가 있고 또 친구가 있어야만이 내가 있고 이런 모든 관계가 있을 때 내가 있다는 거 이런 걸 늘 생각하고 부처님께서는 이런 관계 속에 존재한다 하는 것을 서로 연결되어서 생긴다 해서 연기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다 연기법으로 서로 연결되어서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깨치는 것이 또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혹시 나는 또 왕처럼 나만의 어떤 존재로 또 생각 속에서 갇혀서 사는 것은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주변과 함께 이웃과 함께 그렇게 서로 관계를 잘 맺고 사시는 그렇게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